이전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채 방치된 옛 진주역 주변이 국립진주박물관과 철도 역사 복합 문화공간을 아우르는 도심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의 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3차 협상까지 결렬됐습니다. 발전소 공사가 다 끝나서야 도로가 건설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실사단이 거제 옥포조선소 현장 실사에 나섰지만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현장 실사가 인수 계약 절차에 포함돼 있어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옛 진주역 주변은 역사 이전 이후 사람의 발길이 끊겨진 도심 속 슬럼가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곳 진주역 지역이 국립진주박물관과 철도 역사 복합문화 공간을 아우르는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소연식 기자입니다. 옛 진주역은 지난 2012년 역사 이전 후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역사 주변은 도심 속 슬럼가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핵심은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입니다. 진주성의 자리에 시설 확장이 어렵고 접근성마저 떨어졌던 진주박물관은 진주역사 부지에 기존의 2배 규모로 이전해 역사와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시민들이 두루 찾아서 역사를 배우고 레저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진주역사는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 진주역사는 차량 정비구와 전차대와 연계 철도 역사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역사관과 미술관, 미니 트레인 등 체험 공간이 들어섭니다. 100년 역사의 진주철도 이야기와 관련된 추억과 기록물, 창의성 있는 작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철도 역사 전시관과 미술관을 채울 것입니다. 도심 속 친환경 근린 공원과 함께 옛 진주역에서 만경동 남강변까지 1.5km 구간에는 젊음의 문화거리가 조성됩니다. 이로써 진주성에서 국립진주박물관, 볼레로 문화거리, 신진주역을 잇는 관광벨트인 진주로드가 완성됩니다. 전체 대지 14만 제곱미터에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진주역사 재생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구도심의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진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과 체험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의 재탄생이 출발부터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의 우회도로 건설비를 놓고 이 사천시장과 발전소 대표가 3차 협상까지 벌였지만 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간 발전소 공사가 다 끝나서야 우회도로가 건설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제3차 협상이 열린 사천시장실 주변엔 지역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협상을 압박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협상은 결렬됐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느냐는 예측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옛날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지나간 얘기 해가지고 도움 될 게 있거든요. 저는 제 입에서 옛날 얘기 한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잊고 하자. 그럼 무슨 여러분들이 우리 사천 시민에게 시혜적 혜택, 즉 뭔가를 베풀어준다라는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 1시간여 중재 역할을 한 여상규 국회의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결렬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말이야. 이리저리 딴지 걸고 안 된다 된다. 서명 못한다. 얘기 다 들어줘가지고 서명해서 내가 우선 오늘 합의를 정리했어요. 우회도로를 4차로로 건설하되 발전소 측이 250억 원을 부담한다는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발전소 측은 2차로에 200억 원 미만을, 사천시는 4차로에 300억 원 이상을 고수했습니다. 타결을 기대했던 삼천포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며 물리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시간 끌기와 또 주민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협상을 결렬시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업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현재 발전소 건설 공정은 60%가량, 소음과 분진 등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는데도 2021년 말 발전소 완공 때까지도 우회로를 건설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위해 현대중공업이 주총 장소를 바꿔가며 회사 분할을 의결했는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대우조선으로 현장 실사를 나갔지만 노조의 정문 봉쇄로 진입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소송전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노조와 시민단체가 인간띠를 만들어 출입문을 막았었습니다. 노조원들은 몸에 쇠사슬을 묶은 채 출입문 6곳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등에서 온 실사단은 노조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대우조선 지혜의 방침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실사단은 결국 4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회사 매각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실사 역시 명분 쌓기용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 밀실야합 재벌 특혜, 이거와 관련해서 현장을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이걸 과연 누가 승인하고 도와주겠습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계약에 현장 실사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재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장 실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장 실사를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저희들이 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장 실사는 결렬됐지만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위해선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지난주 주총장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데 대해 민형사 소송과 법원 강제금 집행 신청 등 법정 대응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전면 파업을 실시한 노조 역시 사측이 기습적으로 주총 장소를 바꿔 회사 분할을 의결한 데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대립은 이제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달 안에 도의회에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 K팀을 설치해 24시간 응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평생교육, 문화예술, 여가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와 교육, 지원 등도 제공됩니다. 지난 4월 전국에 일본내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28일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내염 매개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경남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내염 매개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급성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생후 12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은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진주 비봉산이 지난 2년여의 복원 사업을 통해 산림 생태공원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그동안 삼복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3천여 톤과 폐가옥, 농가 창고를 걷어내고 이 일대 105헥타르의 편백잎 단지와 생태공원,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2021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무분별한 경작과 불법 건축물 난립으로 훼손됐던 비봉산이 진주를 대표하는 생태숲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과급 반납으로 마련한 LH 상생기금 중 9천만 원을 진주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3곳에 전달했습니다. LH가 전달한 꿈나무 육성기금은 갈전초등학교와 무지개초등학교의 교과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마련하고 충무공 초등학교의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입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촉 행사가 오늘 하동군청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진주시 한한읍 직업재활센터와 의령군 사랑나눔 장암 등 11개 업체들이 생산한 탈취제와 국수, 떡, 누비공예품 등 30여 개 물품이 판매됐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하지만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은 조조한 실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지난해 12월 착공에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관 신축 건물의 상냥식을 열었습니다. 카이의 신규 본관으로 활용될 사무동은 86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설되며 회전익동은 수리원과 민수헬기 등 회전익 개발과 생산 부분 전용 시설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남해 전통시장에 추억의 감성 주점 골목이 조성됩니다. 남해군은 경상남도의 1시장 1특화 육성 사업으로 선정하는 지원되는 도비 5천만 원으로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마와 빵주사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시장 골목 한 칸을 5, 60년대 분위기의 간판과 조명, 벽체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청군이 지리산 중산리에 있는 지리산 빨치산 토벌 전시관을 이달부터 무료 개방했습니다. 지난 2001년 개관한 이 전시관은 빨치산 형성과 토벌 과정, 지리산의 역사와 경관, 산청의 문화관광 자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사천미술관에서 한글 회화의 거장 금보성 작가의 한글 전시회를 엽니다. 금보성 작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이미지한 회화와 입체 작품으로 한글의 미적 요소를 극대화하는 영역을 개척해왔으며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1년 독일 평론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